우울증에 시달릴 때 혹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감정은 생각에서 나온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쾌한 기분은 바로 부정적으로 왜곡된 생각의 결과다. 극심한 부정적 생각에는 어김없이 우울 증세나 고통스러운 감정이 뒤따른다. 부정적 생각은 자신을 무기력하게 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게 한다. 우울증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증상이 바로 이 부정적 생각 또는 부정적 인지다. 이러한 인지는 질환을 개선해 줄 열쇠이므로 가장 중요한 증상이기도 하다. 어떤 것에 대해 우울함을 느낄 때마다 방금 전에 생겨나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정적 생각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노력을 해보자. 부정적 생각이 나쁜 기분을 실제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떠올려 재구성하면 기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 부정적 사고방식은 무의식적으로 실행되는데 머리에 떠올리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자동항법 비행처럼 자동으로 일어나며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부정적인 생각은 현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일어나는데 이를 인지왜곡이라 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10가지 인지왜곡을 꼼꼼히 살펴보고 익혀두자. 우울증에 고통받거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힘들어할 때 혹시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있는지 아닌지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인지왜곡,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 극단적, 흑백 논리로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예컨대 전 과목 A를 받다가 한 과목에서 B를 받은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는 다 망쳐버렸어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은 완벽주의에서 기인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실수나 불완전한 점이 하나라도 생길까봐 두려워한다. 실수나 오점은 자신이 완전한 실패자이며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물을 평가하는 방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인생은 어떤 식으로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 똑똑하거나 100% 바보인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100% 매력 덩어리거나 100% 추한 사람도 없다. 자신의 경험을 억지로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지각은 이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내내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설정한 과도한 기대치에 결코 미칠 수 없으니 영원히 자신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인지왜곡, 지나친 일반화. 수줍음 많은 청년이 용기를 내어 어떤 아가씨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이 여성이 선약이 있다며 거절하자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절대 데이트란 걸 해볼 수 없을 거야. 누가 나 같은 놈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겠어. 난 평생 외롭고 비참하게 살 거야. 인지가 왜곡된 그는 이런 일을 한 번 당해놓고는 항상 그럴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모든 여성이 100% 똑같으니까 자신은 매력적인 여성에게 평생 영원히 퇴짜 맞을 거라고 못 박아버렸다. 특정하고 드물게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 중 특히 불행하거나 불쾌하게 느껴지는 일을 일반화하여 되풀이 될 것이란 여기는 것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인지왜곡 중의 하나다. 남에게 거부당했을 때 느끼는 고통은 대부분 지나친 일반화 때문에 생겨난다. 지나친 일반화에 빠지지 않는다면 잠시 실망할 수는 있어도 심각한 상태에 빠질 일은 없다. 세 번째 인지왜곡, 정신적 여과. 어떤 상황에서든 부정적인 면만 골라 그것만 염두에 둠으로써 전체 상황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걸러내는 필터가 달린 안경을 쓰고 있는 셈이다. 그런 경우 부정적인 것만 의식에 들여보낸다. 이 여과작용을 깨닫지 못하므로 모든 것이 부정적이라고 결론 내린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선택적 추상화라고 한다. 이것은 스스로를 쓸데없는 고통에 빠뜨리는 나쁜 습관이다. 네 번째, 인지왜곡. 긍정적인 것 인정하지 않기. 더욱 놀라운 정신적 망상은 긍정적인 경험까지도 부정적인 것으로 집요하게 바꿔버리는 태도다. 긍정적인 경험을 무시할 뿐 아니라 이와 정반대의 악몽으로 재빨리 바꿔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어서 본인도 스스로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하기 십상이다.
이런 사례는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보이는 반응에서 잘 드러난다. 누군가 용모나 해낸 일을 칭찬할 때 우리는 자동으로 이렇게 되뇌곤 한다. 의뢰하는 인사일 뿐인데 뭘 이 한 방으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부질없는 일로 치부해버린다. 긍정적인 것 인정하지 않기는 인지 왜곡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인 유형이다. 이런 경향은 극도의 비참함이나 좋은 일의 진가를 알아볼 줄 모르는 무능함을 대가로 치른다. 다섯 번째, 인지 왜곡. 지나친 비약으로 결론 내리기. 자신의 결론을 지지하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인지 왜곡을 말한다. 독심술의 오류와 점쟁이의 오류, 두 종류가 있는데 독심술의 오류는 누군가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릴 뿐 아니라 이를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강연을 하고 있는데 앞자리에 앉은 남자가 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남자는 사실 파티 때문에 어젯밤을 꼬박 세운 것인데 강연자는 당연히 그것을 알 리 없다. 그러니 청중이 내 강연을 지겨워하는군 하고 생각할지 모른다. 어느 날 저녁 배우자가 유난히 말이 없다. 배우자는 직장에서 욕을 먹어 너무 속상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정을 모르고 배우자의 침묵을 잘못 받아들이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나한테 단단히 화가 났군. 내가 뭘 잘못했지? 두 경우 모두 타인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리고 사실을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혼자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다. 두 번째, 점쟁이의 오류는 자신이 처한 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할 뿐 아니라 이런 예상이 이미 확고한 사실이 되었다고 믿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가령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아서 끊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때 친구가 부재중 전화 메시지를 보긴 했지만 관심이 없어서 전화를 걸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울해진다. 내가 또 전화를 걸면 아주 불쾌한 녀석이라고 생각하겠지. 기분이 더욱 비참해지면서 다시는 전화를 걸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다. 이 부정적 예측 때문에 결국 친구를 피하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된다. 그러다가 3주 후 그 친구가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혼자만의 터무니없는 착각 때문에 속을 태운 셈이다. 마음의 마술이 빚어낸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결과물이다. 우울 증상이 있거나 힘든 감정과 씨름할 때 앞에서 말한 여러가지 예시와 상황들을 점검해보라. 자신이 혹시 인지왜곡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만 해봐도 좀 더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잊지 마라. 모든 감정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나머지 5가지 인지왜곡은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